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야, 드디어 일주일 내 계약이야. 야, 너네 설레이겠다, 그지? 아니, 설레이잖아. 안 설레요? 네. 거의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그냥 집에서 굴러만 다니다가 드디어 학교를 가네. 그치? 롤 티어트 하나씩 올리고. 그래서 성공했나? 예? 성공했나? 롤 이거 한 3일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방학 시작할 때 너희 티어가 뭐였나? 지금 티어 뭔가? 이거 봐. 왜 하는? 야, 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무튼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거 다른 분들도 보신다니까요, 쌤 그거. 이거 앞에 거 잘라야겠다. 나 이거 자를 줄도 알아. 와우. 컷할 때 이제 딱 박수 치잖아, 그지? 아무튼가. 자, 오늘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배울 거다. 그러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내가 이제 수열 하나를 만들 거거든. 1항이 1이고 2항은 2야. 3항은 3, 4항은 4야.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항 뭘까라고 물어봤어. 내가 수열 하나 만들었어 지금. 네. 이거 다섯 번째 항 뭘 것 같아? 5요. 보통은 이제 오라 하겠지. 네. 근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할 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5가 아니라 29인데요 라고 주장해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일반항을 이걸 AN이라는 수열이라고 했다고 해봐. 네. 그냥 일반항 이렇게 만드는 거야.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아이고야. n 빼기 4 더하기 n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일반항을. 예. 그럼 1 넣으면 얼마 나와? 1이요. 1 나오잖아. 네. 4 넣어도 얼마 나와? 4요. 4 넣지. 네. 4 나오지. 네. 5 넣으면 얼마 나와? 29요. 29 나오잖아. 그리고 이렇게 딴지 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 학교 시험에서 갑자기 1, 2, 3, 4 이렇게 출제했는데 29 쓰면 안 돼. 당연히 5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딴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수열을 만든 건데 그거를 영원히 쓸 수가 없잖아. 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수열을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수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항들하고 항들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알겠니? 어떻게 수열을 정의할 거라고? 항들과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써줘야겠다. 항등이 아니잖아. 이씨. 뭐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항은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뭐 첫째 항이나 첫째 항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항들과 항들 사이에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 그리고 이제 뭐 첫째 항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은 뭐 첫째 항, 둘째 항까지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셋째 항까지 알려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항을 몇 개를 알려줘. 그리고 나서 나머지 관계식은 항들과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를 할 건데 우리가 이걸 앞으로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항들과 항들 사이의 관계식 줄여서 뭐? 그냥 점화식.
그래서 일단 이 단어는 잘 들어봐. 이 단어는 뭐 옛날에는 이 단원의 목표가 막 되게 저마식 뭐 어떤 수요를 기납적으로 정의를 했을 때 막 일반항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거든. 예전에는. 그래서 막 외울 것도 되게 많았고 공부할 것도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너네들은 이제 보통 어떤 느낌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은 그냥 우리는 니네가 그냥 살면서 처음 보는 수열 하나를 줄 거야. 그냥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수열 하나를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제시를 해줄 거거든. 뭐 그랬을 때 뭐 몇 번째 항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풀 거냐면은 그냥 보통 대입을 통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이거. 대입을 통해서 푸는 건데 뭐 그거 수열을 막 관찰할 때 그냥 앞에 항부터 출발을 할 거냐 막 뒤에서 출발할 거냐는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서 요령을 익히면 되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거랑 관련된 문제는 뭘 통해서 대입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거. 그래서 특별하게 뭐 크게 외우고 이럴 거는 별로 없다 이거. 내가 이따가 이제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거 한 4개 정도는 기억을 할 건데 뭐 그리고 나서는 니네가 뭐 딱히 외울 건 없고 그냥 대입을 통해서 문제 푸는 훈련을 좀 하시면 되는 것 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자 661번에 있는 문제 간단한 거 한 2개만 해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4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몇 번 해볼까? 1, 2, 3, 4, 5번 중에 5번이요. 5번 해볼까? 일단 하나 그 위에 거 먼저 하나 하고 5번 할까? 뭐 해볼까? 3번 해볼까? 먼저 2번이요. 2번? 그래 2번 해보자. 자, 그럼 3번 해볼게. 자, 3번을 봤더니 수열을 어떻게 정의를 해줬냐면은, 자, 첫 번째 항은 2래. 근데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을 역수하래. 뭐 이런 뜻이지 생각해보면.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해볼게. 자, 그럼 내가 2번째 항을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2번째 항은 여기 n에다가 몇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냥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2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뭐 하면 돼? 역수하면 돼. 그럼 그게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그럼 얘는 한 번만 더 쓸게. 2번째 항을 역수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얼마야? 2요. 2가 되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을 역수하면 되는 거니까 또 얼마가 돼? 2분의 1이 돼. 자, 그럼 얘는 어쨌든 패턴이 있네. 네. 근데 몇 번째 항 찾는 거였지? 아, 네 번째 항 찾는 거였지. 그럼 네 번째 항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나중에 문제에서는 100번째 항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이런 수열의 100번째 항. 그러면은 당연히 얼마겠니? 2분의 뭐 이것도 2분의 1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간단하게는. 자, 그 다음에 자, 5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은 항을 2개를 알려줬어. 첫 번째 항은 5인데 두 번째 항은 2야. 근데 n 플러스 2번째 항, 지금 점화식 하나가 제시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항이 3개짜리야. 관계식이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랑 n 플러스 2번째 네. 3개가 이어져 있는 거지. 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번째 항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저기다 그냥 1 넣어봐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이거 1이지? 잘못 썼지 내가. 예.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 A1 플러스 A2가 되는 거야. 네. 그럼 A1 플러스 A가 얼마야? 7이요. 7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항이 7인 것도 알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도 구해볼게. 네 번째 항은 몇 번째랑 몇 번째 합이야? 두 번째랑 세 번째 합이지. 그러면 이거는 몇 더하기 몇이니? 2번 아니 7. 그래서 얼마가 되니? 9가 되지. 그래서 네 번째 항은 9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5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있지, 요 점화식. 요 점화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 뭐냐면은 그냥 뭐 자연현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수열의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뭐 해바라기 씨의 개수라던가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횟수 같은 걸 누가 조사를 했는데 관찰을 해봤는데 이런 수열 형태를 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면 그냥 검색해봐. 그래서 한번 읽어봐봐. 그래서 이거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고 사실 이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대학교 과정이야. 대학교 과정이라서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이 제시가 되면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자, 그럼 일단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는 알겠지? 항을 몇 개 제시를 해. 그런 다음에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딴지를 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항은 1이지. 네.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돼? n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들면 되겠지. 딱 이렇게 수열을 정의를 해버리면은 자 여기가 29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없잖아, 그지? 예. 됐나 여기까지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수열 있잖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거 점화식 쓰는 것 좀 알려줄게. 예. 자,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야.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여기서 D가 일정하면은 등차 수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때 n번째 항, 바로 전항이지. 네. 바로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지금 수열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거지 지금. 그런 의미잖아 얘가. 아니면은 또 어떻게 써 있을 수도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을 수도 있어. 자, 이건 어때? 너네가 알던 거지. 네. 등차 중앙이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수열에다가 이런 점화식을 딱 적어놨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등차 수열 문제인 거야.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점화식 한번 해볼게.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등비 수열 점화식은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여기서 R은 일정.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항상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 등비 수열. 맞지? 아니면은 그럼 이때 여기 말하는 게 이 R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 공배 역할을 하겠지?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는 무슨 역할을 하겠니? 공차. 공차 역할을 하겠지. 자, 그 다음 등비중앙 기억나니? 네. 등비중앙이 이거지. 가운데 항 제곱한 거. 예. 이거 등비중앙. 그래서 이런 애가 나오면 그냥 무슨 문제? 그냥 등비수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보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 좀 봐봐. 엄마야, 여기 좀 봐봐. 자, 수열 수열 하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읽어볼게. 첫 번째 항이 얼마야? 50이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거 살짝 이항을 시켜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하죠. 예. 다음 항 갈 때 일정한 수를 지금 뺐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더한 건데 그냥 마이너스 3을 더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차.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은 공차가 지금 얼마인 상태야? 마이너스 4.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상태야. 됐나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러면은 이 수열의 일반항 우리 쓸 수 있겠네. 네. 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3n의 초항이 50이지.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k번째 항이 14가 돼야 된대. 네. 그러면은 그냥 이거 풀면 되겠네. k번째 항이라는 건 마이너스 3k 더하기 53 아니야? 맞죠. 얘가 14가 돼야 돼. 그러면은 3k가 39가 되면 되겠지. 예. 그래 따라서 k는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해서 자연수 K는 13이다. 넘어가도 되니? 네. 자, 그 다음 문제. 점화식을 봤더니, 자, 저거, 여기 점화식 보이잖아요? 이거 2로 나눌게요. 이거 2로 나누면은 an 더하기 1은 2분의 1의 an이지. 됐니, 여기까지? 예. 그럼 다음 항 갈 때 얼마씩 곱하자는 거야? 그래, 2분의 1씩. 얘가 이제 공비가 되는 거겠지. 예.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일단 1이라고 줬어. 네. 그럼 이 수열의 일반 항은 뭐겠어? n번째 항은 초항 1이니까 무시하고 2분의 1의 n-1제곱이겠지. 예.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50을 집어넣었잖아요. 저 문제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다 50을 집어넣었으니 여기다가 5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2의 몇 분의 49제곱분의 1이니까 이때 K는 얼마가 된다? 49가 된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네. 그냥 등비수열 문제. 예.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해볼 거냐면은 우리 등차 등비까지 했지.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개차 수열의 점화식인데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 그지? 개차 수열이라는 걸. 이거는 사실 교과 외과정이야. 근데 교과 외과정인데 대부분의 문제집에는 어쨌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점화식으로 문제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그냥 딱 2개 정도만 할 거야. 교과 외과정. 개차 수열이랑 개비 수열이라고 있어요. 그거 2개 정도만 할 거니까 잘 들어봐. 되게 쉬워. 자, 점화식이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등차 수열 점화식은 일정하지, 더해지는 수가. 네. 여기 보시면은 일정함이 더해지는 거지. 네. 근데 개차 수열은 뭔가 규칙이 더해진다는 거야. 어떤 규칙이 있는데 다음 항 넘어갈 때 그 규칙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런 것들을 더해서 수열을 만들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어? 예. 그랬을 때 얘 일반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내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1 한번 넣어보자 우리. 저 n자리에다가 그냥 1부터 n-1까지 다 집어넣어볼게 내가. 1 넣으면 얼마 돼? 1 넣으면 a2 되지 왼쪽. 네. 그 다음에 a1 더하기 저기가 뭔지 식은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f1이라고 쓸게요. 예. 그 다음에 2 넣어봐봐. a3은 됐니? 예. 3도 넣어봐. 이렇게 쭉 가. n-1 넣어봐. an 되지. 네.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됐니? 예. 이거를 빼버려. 변변. 이게 빼 예. 빼는 게 아니라 더해. 네. 더해야 a2가 사라지겠구나. 더해. 더하면 자, 여기 있는 거 어차피 이항시키면 다 없어지지 않니? 이거 똑같이 있을 거니까. 예. 괜찮니? 네. 이것도 이렇게 지워지겠지. 네. 얘도 이렇게 지워지겠지. 네. 그럼 이거를 지금 변변 더하면 좌변은 뭐만 남겠니? 예. 그렇지, AN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AN만 남을 거고 우변은 A1부터 출발해서 F1 플러스 F2 플러스 F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F에 뭐가 남겠어? n-1이 남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였으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의 K가 된다. 이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야. n번째 항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예.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개비 수열의 점화식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문제 풀 때도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써서 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이따 한번 보여줄게. 그 다음에 여긴 쉬워요. 자, 개비 수열의 점화식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 점화식이 an 더하기 1이 an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랑 차이점이 뭐겠어?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여기가 일정한 게 곱해지죠. 그냥 상수가 곱해진다는 뜻이거든. 네. 근데 여기는 다음 항 넘어갈 때 뭔가 곱해지는데 얘가 지금 상수가 아니라 변수겠지. 네. 이런 게 이제 갭이 수열이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일반항을 그냥 똑같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저기다가 1부터 대입을 합니다. n-1까지. 그럼 A2는 F1 곱하기 A1 되지. 2 대입해. A3은 F2 곱하기 A2. 3도 대입해봐. F3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쭉 가. 다가 n-1까지 대입해. 그럼 A에는 F의 n-1 곱하기 A의 n-1 됐을까? 예. 그래서 얘를 변변 이번에는 곱해버리는 거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럼 여기서 이 A2랑 이 A2가 약분이 되거든? 네. 다 약분돼. 그럼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겠지 결국엔. 네. 그러면은 왼쪽은 AN만 남을 거고 오른쪽은 A1에서 출발해서 F1부터 출발해서 F2, F3, 점점점 Fn-1이죠. 네. 이게 그냥 개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개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n번째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네. 알겠니? 네. 그래서 어쨌든 개차 수열하고 개비 수열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던 등차 수열에서 변수가 더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변하는 것들이 더해진다. 그 다음에 개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던 등비 수열의 점화식의 모습에서 그 공비 쪽이 일정하지 않고 뭔가 규칙에 따라 변하는 이런 애들이 출제가 됐을 때는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봐봐. 자, 요 점화식을 한번 봐봐요. 요 점화식을 봤더니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걸 더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수를 더해버렸지. 네. 어떤 식을 더해버렸잖아. 이게 이제 개차 수열인 거야. 예. 얘 몇 번째 항을 구하래? 10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이제 해볼게. 100번째 항 구해보자. 자, 그럼 일단 n에다가 그냥 1부터 집어넣을게요. 그럼 a의 2는 a1 더하기 이거를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면 돼. 네. 야, 이거 계산하면 안 된다. 그냥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는 거야. 예. 그 다음에 A3은 A2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인가? 네. 그 다음에 A4는 A3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점점점 다 낼 건 아니니까. 그럼 100번째 항 만들 거니까 몇 가지 대입하면 돼? 99. 99까지만 대입하면 되지. 예. 그래서 A의 100번째 항은 A의 99번째 항에다가 뭘 더하면 되는 거니? 99 곱하기 100분의 1을 더하면 되겠지. 예.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를 변변 더하자 이거야. 변변 더하게 되면은 요게 다 없어지겠지? 네. 그러면은 자 100번째 항을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자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뭐라고 첫 번째 항 일단 쓸게. 네. 첫 번째 항에다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99 곱하기 100분의 1이지. 네. 여기까지 됐니? 예. 근데 첫째 항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게? 3. 3이라고 줬어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 3이니까 여기는 이때 3으로 바꾸면 돼. 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요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네. 저렇게 분모가 곱으로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풀자고 했어? 부분. 부분 분수를 변형해서 풀자고 했지. 네. 기억나니? 예. 그래서 부분 분수를 변형을 할게. 근데 이제 부분 분수를 변형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걸 두 개를 빼줘야 되는데 어차피 다 1밖에 안 나오지? 예.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분의 아이고 몇 분의 몇?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쟤는 생략할게. 네.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이거 지워지는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차례차례. 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계산해보자. 첫째 항은 3이니까 3 플러스 1에서 100분의 1을 빼면 됩니다. 네. 그럼 100분의 1 빼면 이거 100분의 몇이야? 100분의 99 같지? 네. 100분의 99야. 그럼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99를 더하니까
100분의 399가 된다. 이게 100번째 항이야. 됐나 여기까지?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봐. 자, 이번에는 또 보자. 자, n번째 항이야. 여긴 n-1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다음 번째 맞잖아요, 어쨌든. 맞지? 네. 근데 다음 번째 항을 넘어갈 때 뭔가를 곱하래. 근데 이것도 식이지. 네. 이런 걸 이제 개비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런 상태에서 2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대입을 하면 돼요, 그냥. 자, 근데 내가 대입을 할 때 이 상태로 대입을 안 하고 이 앞에 부분의 식을 이렇게 하면 합차 쓰고 싶게 생겼지. 네. 그래서 그냥 합차를 써서 대입을 할 거예요. 1 빼기 n분의 1 플러스 그냥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세로 하나 써놓고 아이고 안돼 여기다 세로 써놓고 합시다. n은 이렇게 됐지? 이렇게 써놓고 이제 출발을 해볼게. 해보자. 그러면은 A의 두 번째 항은 자 여기다 2 집어넣어. 1 빼기 2분의 1이지. 1 빼기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3 여기는 A1. 자 A3은 여기 3 집어넣어봐. 그럼 3분의 2지. 그 다음 저기다 3분의 3 집어넣으면 3분의 4죠. 네. 여기는 A의 2가 돼. 하나만 더 쓸게. 자 A4는 저기 4 집어넣어봐. 4분의 3 4분의 5 A3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번 구할 거야. 그러면 20까지 대입하면 되겠지 문제에서는. 네. 그럼 A의 20은 여기 20까지 대입해. 그러면 20분의 얼마? 19 20분의 얼마? 21 여기는 A의 19가 되겠지. 네. 이해되나? 네. 그럼 이제 곱해버려 변변.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약분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왼쪽에는 20번째 항이 남을 거고 그럼 20번째 항은 초항이 얼마라고 했더라 문제에서 초항이 1에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예. 그럼 2 곱하기 그럼 저거 다 갖다 쓰면 되겠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근데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고 그냥 세 번째 거 이런 느낌은 줄게. 네. 그 다음에 20분의 19 곱하기 20분의 2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자 생각해보니까 얘랑 역수지 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역수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요거까지 이제 약분을 해주면 얘랑 얘가 남는 거잖아. 예. 아니지 저 앞에 있는 거 네. 요거 곱해서 없애버려도 되지. 네. 그러니까 얘 하나 남는 거네. 네. 그래서 20번째 항은 20분의 21이다 요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냥 크게 어렵지 않지?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아이고야 AK가 몇 분의 몇이래? 40분의 1이 되는 저 K 값을 찾아내래 지금 네. 요 수열에서. 자 그럼 수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뭐가 된다? AN이 된다. 자 그래서 내 말 좀 잘 들어봐. 이렇게 돼 있거든 점화식이.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점화식을 이 상태로 특별한 변형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하는 게 편하면은 이 상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좀 계산을 할 때 식을 변형시켜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으면 조금 변형시켜서 계산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어. A1은 1이라고 줬어 문제에서. 네. 그럼 A2는 그럼 A1이 얼마니까? 1. 1이니까 1 대입해버려. 네. 그럼 2분의 1이죠. 예. 괜찮을까? 네. 자 그럼 A3을 봅시다. A3은 A2를 대입하면 되지. 네. 그럼 이제 2분의 1 플러스 1분의 2분의 1이야. 자 분자 분모에 그냥 20 곱해서 처리해버려. 네. 그럼 얼마 돼? 3분의 3분의 1 되지. 예. 자 A4 한번 해볼게. 짠.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1분의 3분의 1이지. 예. 상곱하고 상곱해봐. 분자 분모에다가. 4분의 그래 이렇게 되지. 그럼 이쯤 되면 그냥 믿고 가도 되겠지. 예. 그러면은 쟤는 K가 얼마겠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여기가 4구나. 이런 번째수의 관계. 예. 그러면은 AK가 40분의 1이니까 K는 얼마다? 4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패턴 찾아서 하면 된다. 넘어가. 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 자, 여기를 봤더니 또 점화식 하나가 있어. 2025번째 항을 구하래. 네.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넣어봐. A2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이야. 네. 1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A2가 2랜다. 1이죠. 네. 자, A3은 A2에다가 뭘 더하면 돼?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면 되지. 네. 그럼 얘는 또 얼마가 돼? A2가 1이니까 2가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A4야. 네. A4는 2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의 3제곱이지. 네. 또 1이 되지. 예. 자, 이중되면 느낌이 오지. 네. 1, 2, 1, 2 반복되겠다 이거지 지금. 네. 그럼 여기가 짝수일 때는 1이 나오죠. 예. 얘가 홀수일 때는 2가 나오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2025가 홀수지. 네. 그럼 2가 나와야겠지. 예. 넘어가 되니? 네. 자, 그 다음에 7번은 조금 중요합니다. 7번은 점화식을 봤더니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섞여 있어. 야, SN은 합이잖아. 네. AN은 그냥 하나잖아. 항이잖아. 항. 네. SN은 합, AN은 항.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네들의 좀 어떻게 등급을 맞춰줘야 돼. 뭐 항으로 할 거면 항으로 하던가, 아니면 합으로 할 거면 합으로 하던가 이렇게 선택을 좀 해줘야 돼. 쟤네를 함께 넣어서 풀지 말라고. 알겠니?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항이 좀 편하니까 나는 이걸 항으로 좀 바꿔볼게. 표현을 잘 들어봐. 자, SN이 적당하게 연립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줬지 SN을. 예. 그러면은 S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네 배의 a n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S n 플러스 1을 되죠. 저기다 n 플러스 1 대입해도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좌변은 뭐가 돼? AN. 좌변 뭐가 돼? 생각해봐. SN은 여기 약속이 이렇게 써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지금 써줬지 지금? 예. 이 수열에. 네. 그럼 SN 플러스 1에서 SN 빼면 뭐가 돼? 생각해야 돼 생각. AN 플러스. 그 J n 플러스 1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저기는 이건 어차피 이렇게 지워지겠지. 예. 그럼 얘는 4배에 a n 플러스 1 빼기 4배 a n 되지 않겠니? 네. 그런 다음에 괜찮니 여기까지는? 네. 그런 다음에 이거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3배 a에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배 an 됐니? 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주면 a n 플러스 1은 몇 분의 3분의 4의 a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 있네. 네. 일반항을 찾은 게 아니라 관계식을 찾을 수 있네. 표현을 좀 바꿨지 내가. 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수열이야? 이렇게 생겼어.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 넘어갈 때 몇을 곱하래? 3분의 4를 곱하래. 그럼 이건 무슨 수열? 등 비수열인 거야. 이해되니? 예. 자, 그럼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좀 써보자. 자, 초항은 얼마래? 초항은 1이래. 그 다음 공비가 얼마인 거야? 3분의 4인 거야. 그럼 여기까지 됐니? 네. 10번째 항 구하래. 그럼 여기다 10을 넣으세요 이런 거지. 네. 3분의 4의 몇 제곱? 9제곱. 요렇게 답 쓰면 된다 이거야. 네. 넘어가 되지? 네. 이거는 연립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런 거야.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어떤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잖아. 네. 다시 똑같은 패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거야 애들이. 네. 어떤 일을 할 건데 그거를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해. 그럼 분명히 얘네들이 관계식이 있다는 거거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써볼 수 있겠냐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얘가 지금 매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용기 안에 있는 미생물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 미생물이 1시간마다 5마리가 죽은 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3마리로 분열을 한대. 5마리가 죽고 나서 그 살아있는 애들이
3배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 3마리로 분열한다는 얘기는 3배 늘어난다는 얘기겠지? 네. 그런 미생물이 있는 거야. 네. 근데 현재 이 용기 안에 미생물이 10마리 있는데 n시간 후에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를 AN이라고 도입을 할 건데 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래. 네. 자, 그럼 A1의 의미가 뭐냐면 1시간 후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지. 네. 자, 우리한테 미생물 얼마 있어? 1번부터 한번 해볼게. 열마리. 그럼 A를 구해볼게. 네. 10마리가 있거든? 네. 근데 몇 마리가 죽어? 5마리가 죽어. 네. 그리고 그 남은 양이 몇 배로? 3배. 3배로 이제 늘어난다고 한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게 3배로 늘어날 거니까 1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있더라? 15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쓰래. 네. 자, 그럼 이런 작업을 막 반복을 해. 네. 근데 만약에 N회를 했다고 쳐봐. 네. 그럼 어쨌든 그때 미생물의 양이 AN이라고 있었겠지. 네. 그치? 네. 그냥 임의의 순간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네. 어차피 같은 거 계속 반복하니까. 네. 그러면은 나한테 AN마리가 있었걸라? 네. 근데 여기서 또 5마리 죽는다며. 네. 그리고 이 양이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며. 네. 그러면은 그게 그 다음 시간에 미생물의 양이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네.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네. n이 뭐든 간에 무조건 그 n 기준으로 해서 5마리가 일단 죽고 무조건 3배로 늘어난다고. 네. 그 1시간이 또 지나면. 네. 그래서 a n 플러스 1은 3 an 마이너스 15다라고 하시면 2번 문제가 끝이 난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다 식을. 네. 알겠니? 예. 네. 넘어갑니다.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어려울 거 있나요? 아니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개념 원리 좀 넘겨볼래요? 그럼 거기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써 있죠. 마지막에. 좀 마시고. 그래, 물 먹고 올 사람 빨리 갔다 와. 진우가 죽어가야 돼요? 괜찮아, 죽으면 얘기해. 죽고 나서 얘기해, 알겠지? 아니 그냥 뭐 쉬운데요? 이게 쉬워. 내 다리, 내 다리. 다 들어왔니? 아니요 지우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우. 빨리 안 들어가. 뭐야? 뭔지.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수열의 최종 마지막 단원이 이거예요. 네. 진짜 마지막 단어. 이거 하면 이제 수열을 어쨌든 한번 다 배우게 되는 건데. 너네 수학하에서 수학하라고 안 하지. 너네. 공통 수학 2에서 네. 증명법 배웠던 거 기억나니? 예. 귀주법이요? 그 증명법 뭐 있었어? 내가 배운 게. 뭐 집적 증명법도 있었고, 뭐 간접 증명법도 있었죠. 네. 간접 증명법에는 또 대우 증명법이 있었고, 귀류법이 있었지.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마지막 증명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배우게 되는 수학적 귀납법. 이거는 증명법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 좀만 힘내봐. 금방 끝나. 문제도 봐봐. 몇 개 없잖아. 이게 제일 싫은 거잖아요. 뭐?
증명하는 게 제일 실수다. 아 그래. 자 해볼게. 자 수학적 기납법. 그래, 증명하는 게 제일 싫지. 네. 근데 봐봐 페이커는 맨날 증명하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저를 아직 못 이겼잖아요. 어. 지우가 그랜드마스터 술값 깎고 구마유 씨 증명하는 거 못 봤어? 구마유 씨 안티팬이거든요. 그러지 마라. 열심히 사는데 다 응원해줘. 안티팬 이런 게 어딨어. 다 같이 응원해야지. 근데 구마유 씨 형님은 좀 욕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 난 잘 몰라. 자세한 것까지. 아무튼가. 자, 수학적 기납법이 뭐냐면 이거 언제 쓰는 증명법이냐면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거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너네 도미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 이거 도미노가 뭐야? 피자 아니야? 네, 도미노 피자예요. 알겠어? 도미노 피자에서 저거 맛있는데. 아씨 그 뭐지? 포테이토 피자 있어. 하여튼 저 플레임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포테이토 피자 있는데 도우를 신으로 해서 딱 먹으면은 맛있던데. 누가 추천해줘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무튼가 도미노 피자. 아 도미노 피자가 아니라 나 닥쳐. 도미노 원리랑 비슷한 거야. 야 도미노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나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는데 도미노. 내가 아직도 기억난다. 내가 어렸을 때 그 그림 퍼즐 맞추는 거 알아 니네? 네. 너네 요즘에도 있냐 그거? 요즘에 하죠. 요즘에 하는 사람은 있냐? 지금 나이 때예요? 아니 그러니까 니네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했냐? 그렇죠. 막 몇 피스 해가지고 네. 이렇게 끼워서 맞추는 거? 예.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우리 집에 산더미처럼 있었거든. 그거랑 이제 두 번째 이제 덕질한 게 도미노. 도미노 진짜 해가지고 집에다 다 깔아놓고 이제 다 깔아놓고 넘어뜨린 다음에 안 치우고 도망가고 막. 그래서 그래서 엄마한테 두드러 맞고 막. 아 진짜로. 했으면 치우라고 그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지. 아무튼 했으면 치워라. 그래서 이제 도미노가 뭐야? 하나를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 지금 지우가 방금 쌤 욕했습니다. 아 진짜. 갑자기 그랬잖아. 가까울 수도 있잖아. 지금 잠깐만 이제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명제가 있어. 네.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보래.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모든 자연수를 넣어서 다 맞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할 거야. 일단 처음에 성립하는 그 자연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그게 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할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5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명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스타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스타트가 되는 숫자를 먼저 대입을 통해서 걔가 참인 걸 밝혀 하는 과정이. 네. 그러니까 그걸 얘라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제일 처음에야. 그래서 얘가 성립함을 먼저 보여. 됐지? 네.
그런 다음에 그냥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콕 집어.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콕 찍어. 근데 이 아무거나를 그냥 K번째라고 할게요. 네. 문자는. 그래서 이 K번째가 참이라고 가정해. 알겠지? 네. K번째를 그냥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야. 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얘 다음 번째 있지. 요 뒤에 있는 거. 네. K 플러스 1번째죠. 네. 가정 후에 K 플러스 1번째가 참이됨을 증명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냥 K번째 아무거나 들어갔다고. 그냥 아무거나 콕 집어서 걔가 참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번째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해. 네. 그리고 그 아무거나를 여기서부터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이런 원리인 거야. 자, 다시 한번. 수학적 기납법은 어떤 논리냐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성립함을 가정해. 제일 처음에 성립한다는 걸 확인은 해야 돼. 왜냐면 스타트부터 성립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그냥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를 집어. 아무거나를 집어서 걔를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 번째도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수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K번째가 참이면은 K 플러스 1번째는 완전히 그냥 자동으로 참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그리고 그 K를 아까 내가 참인 걸 확인했던 애 있지. 네. 거기서부터 대입해서 이제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도미노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수학적 기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첫 번째, 처음이 뭐가 됨을, 참이 됨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임의의 그냥 K번째라고 할게요. K번째 K였을 때, n이 K였을 때라고 써야겠다. n이 K였을 때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주어진 명제가. 네.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됨을 증명하면 돼요. 이러면은 증명이 끝나는 거야. 왜냐면 그 임의의 k를 그 처음에다 내가 참이 확인된 애를 집어넣어서 그때부터 출발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말만 들으면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은 10번하고 11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9번을 좀 마저 풀게. 자, 10번 문제 봅시다. 자, 사실 저거 우리가 외운 거야.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이거든. 저기 써져 있는 게 그거 3분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외워놨잖아 우리가. 네. 그 당연히 성립하는 공식을 증명해 보래요. 네. 그래서 증명을 해볼게. 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써 있습니다. 저기 있는 등식이.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모든 자연수니까 처음이 뭐겠어? n이 1이겠지. 예. 그래서 n이 1일 때 정말 참 되는지 확인해 볼게. 자, n이 1이면 좌변의 모습은 1 곱하기 2죠. n이 1이었을 때 좌변의 모습은.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그냥 1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됐어? 예. 그럼 좌변도 2고 우변도 2지 계산해봤더니. 네.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건 맞아 지금. 괜찮니? 네. 참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가 할 일, n이 k일 때 저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다 K를 집어넣어. K를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점점점 플러스 K에 K 플러스 1. 왼쪽은 이렇게 되지. K를 집어넣으면 오른쪽은 3분의 1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이게 그냥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식을 변형하든 뭘 하든 해서 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의 최종적인 목적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저게 지금 저 위에는 성립하는 식이라고 가정을 한 거야. 네. 그 가정한 식으로부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네. 근데 방정식 같은 좀 쉬운 이유가 뭐냐, 좀 쉬운 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결국 보여줘야 되는 식을 생각을 해보자. 저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네. 생각해보면. 네. 자, 그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저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점점점 k를 대입한 게 k에 k 플러스 1이지. 네. 그 다음 k 플러스 1까지 대입해버리면은 어떻게 돼?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3분의 1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식이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네. 이게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 돼. 위의 식에서 빨간색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형을 해야 되냐면 양변에 이거를 더하면 되죠. 좌변만 집중해서 봐봐. 네. 지금 좌변의 모습을, 여기 있는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예. 뭘 더하면 돼? 양변에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되잖아. 일단 예. 거기까지 이해되지? 네. 그래, 더합시다. 그 양변에 그걸 더했다 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저기 3 곱하기 4는 좀 뺄게. 네. 그러면은 k 이렇게 가다가 k에 k 더하기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내가 뭘 더했다고 지금? 이걸 일단 더해 준 겁니다. 양변에다가. 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등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은 거 더해도 상관없다는 거. 네. 자 여기까지는 됐니? 예. 자 그 상태에서 이런 거는 묶어서 계산하자고 했지. 네. 그래서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로 묶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 3분의 1 k 더하기 1이지. 예. 자 1을 3분의 3이라고 쓸게 그냥. 네. 괜찮을까? 네. 그럼 3분의 1 k 더하기 3분의 3이야. 네. 그럼 이거는 3분의 k 더하기 3이죠. 네. 괜찮니? 네. 아니야. 그냥 이렇게 써놓고 하면 한 줄 더 써. 그러면 최종적인 정리.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네. 3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쓸 수 있잖아요. 네. 쓸 수 있잖아. 예. 그럼 지금 빨간색 식이 나왔잖아 결론. 네. 근데 위에가 참이었을 때 밑에도 참이 되는 건 맞잖아. 네. 이렇게만 지금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라고. 네. 왜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잖아. 그래서 최종 마무리. 성립함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다 이거. 알겠어? 네. 첫 번째가 성립함을 증명하고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서 걔를 참이라고 가정한 후에 걔 뒤에 있는 애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다.
보여준 다음에 그 아무거나를 내가 찝은 거니까 그 아무거나를 내가 아까 참이라고 인정했던 그 애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알겠니? 네.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자 부등식 가보자. 자 부등식은 요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해줘. 되게 상식적인 거거든. 근데 애들이 막상 잘 못하더라. 자 만약에 A가 B보다 커? 예. 응? A가 B보다 커. 네. 근데 B는 또 C보다 커. 네. 근데 내가 지금 A하고 C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네. A는 C보다 클 거다. 예. 너무 당연하지. 네. 이 논리를 많이 쓴다고. 네. 부등식에서는. 네. 난 이거를 간접 비교라고 해줄게. 이 상황을 간접 비교. 그러니까 A하고 C를 이렇게 딱 직접 갖다 놔서 A 적고 C 적고 이렇게 딱 비교하고 싶은데 이 비교가 힘들 때는 저렇게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단 말이야. A가 B보다 큰데 또 B가 C보다 크면은 A는 C보다 크다고 결론 내려도 당연한 거지. 이거를 우리가 부등식에서 많이 쓴다 이거야. 간접 비교를. 그러면은 잘 들어봐봐. 자 문제가 뭐냐면은 H는 양수래 현재. H는 양수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래. 그럼 일단은 N이 2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먼저 2부터 넣는 거야. 그럼 이 집어넣어봐. N자리에다가.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변은 1 플러스 몇 H 2H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당연히 참이죠. 얘가 왜 참인데 라고 하면은 야 이거 전개해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 되지. 네. 그럼 좌변과 우변을 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식의 모양이 똑같지. 네. 그런 상태에서 H가 양수라고 했거든. 네. 근데 그거를 제곱한 값을 추가로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좌변이 클 수밖에 없는 식의 구조야. 네. 그러니까 지금 n이 2일 때 성립함을 확인을 했어 나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 n이 모일 때도 그냥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저 부등식이. 그럼 저기다 k 집어넣어. 그럼 식이 어떻게 돼? 1 더하기 h의 k 1 플러스 kh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나는.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뭘 증명해야 되는 거냐면 적절한 식의 변형을 통해서 그냥 적절한 작업이라고 할게. 적절한 작업을 통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네. 그럼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는 뭘 보여준다는 얘기냐면은 저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봐 저 식에다가. 그럼 1 플러스에 k 플러스 1 플러스에 k 플러스 1 h 이거지. 네. 저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n자리에다가. 네. 여기 식 보여. 여기 식 보면 되잖아. 여기 식에 n자리에다가 여기다가 k 플러스 1이랑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 네. 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예. 자 그럼 여기를 잘 쳐다보시면 알겠지만 좌변에 있는 식을 봐봐. 네. 거기 지수가 하나 늘어났지. 네. 그럼 양변에 뭘 곱하면 돼? 1 플러스 h를 곱하면 되겠지. 네. 그리고 h가 양수기 때문에 1 플러스 h도 양수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적어줄게. 어차피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은 방향 안 바뀌었을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 일단 들어왔을 거야. 네. 됐지? 네. 근데 이제 부등식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자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등식이잖아. 약간 방정식 느낌 나는 문제. 네. 그냥 양변에다가 필요한 거 곱해주면은 그냥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식모습이 나올 때가 많거든. 네.
근데 이제 부등식은 좀 느낌이 달라. 이거 이렇게 곱했잖아 지금. 네. 우변 내가 전개해 볼게. 네. 그럼 얘가 1 플러 앞에 거 이렇게 다 전개해봐. 1 h KH KH의 제곱이 되지. 네. 그리고 문제에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k도 현재 몇보다 크거나 같은 수?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는 거야. 네. 됐지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러면은 기다려봐. 그러면 일단 밑에 있는 건 성립하는 거 맞잖아요. 네. 근데 이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식이 아니지. 네. 지금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식은 빨간색이잖아. 네.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 부등식이랑 모양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 그죠? 모양이 안 똑같죠 지금. 네. 모양이 안 똑같잖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지금부터 얘가 아까 내가 설명했지 간접 비교라는 개념. 네. 얘가 나는 A인 거야 나한테는. 얘가 나한테는 A야. 네. 지금 얘는 나한테는 C인 거야. 네. 그래서 나는 A랑 C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 사실은. 네. A와 C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다고. 네. 근데 막상 C를 써놓고 봤더니 얘는 C가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B야. 라고 이제 지정을 해볼게. 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B와 C의 대소를 비교하면 돼. 예. 알겠니? 네. 내가 A와 C, 그러니까 사실은 A와 C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 직접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B와 C의 대소를 비교해 보는 거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뭘 확인해 보겠다는 거냐면 이 상황에서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 제곱 있지. 이거랑 지금 저 밑에 적어놨던 1 플러스 저거 전개해서 쓸게. KH 플러스 H 있지.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럼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거 딱 봐도 얘 1 H KH 있지. 네. 얘도 1 KH H 있지. 네. 근데 여기는 KH 제곱한 게 있잖아. 네. H 양수에다가 K도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커? 네. 얘가 클 수밖에 없잖아. 식의 구조가. 예. 그럼 여기서 내가 뭐가 확인이 되는 거야? 아 B가 내가 비교하고 싶었던 누구보다 C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네. 맞아냐? 맞죠. 맞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직접 비교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성립하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것도 성립한다 이거야. 이런 논리로 하겠다 이겁니다. 간접 비교를 통해서 이해가 돼 무슨 방법인지? 예.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우리가 성립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성립함으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명제는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땅땅 내리시면 끝나는 거다 이거.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알겠니?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해볼게요. 자, 수학적 기납법 마지막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명제가 있는데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가 대체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자 그럼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또는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잘 개념이 서 있으면 되는데, 자 얘가 나한테 준 첫 번째 조건은 P1은 참이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참이래. 근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용해서 가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P1 또는 P2가 참이면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네. 누구도 참이다? P3도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대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P1이 참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P1 또는 P2가 참이라는 상황이 되는 거지. 예. 이거는 둘 중에 저보다 하나가 참이라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P3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대잖아. 네. 그러니까 P3은 뭐가 되겠다? 참이 되겠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확실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또 저 3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또 2를 넣어볼게요. 네. 2 P2 또는 P3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이면이니까 귀찮으면 이렇게 할게. 네. P4도 참이 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은 어차피 P3이 확실히 참인 건 알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P4도 확실히 참이겠네. 네. 그럼 여기까지도 지금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P4 써먹어봐. P4 또는 P5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저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P6도 참이다. 만들어낼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아, P6도 참이다. 그럼 이제 좀 찝찝한 게 뭐야? 그럼 P5는 참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네. 그럼 뭔가 P5를 만들려면은 n에다 3을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저기다 3 대입해봐. 그러면은 P3하고 5월 P4가 참 이면이지. 네. 그럼 P5도 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P3이나 P4 둘 다 참이니까 어차피 이거 된다는 소리지. 네. 아, 그러니까 P5도 참이다.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면 P7도 만들 수 있겠고 다 만들 수 있겠지. 네. 그럼 유일하게 좀 확인이 불가능한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지금 P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얘를.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몇 번 명제다? P2번의 명제다. 끝. 됐죠? 네.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다음 특강 수업이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계속 질문만 하는 시간으로 갔고, 어쨌든 뭐 2달 동안 고생은 많았습니다. 수요를 다 끝냈어요 우리가 결국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너네 확인 학습 해봐.